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 이거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저도요. 내용이 정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시작은 되게 구체적인 질문이었어요. 뭐냐면 헤어 디자이너로서 업계 1등이 되고 싶은데 이게 욕심일까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맞아요. 머리카락 얘기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인간의 말이 뭐냐 이런 얘기로 넘어가더니 급기야 현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까지. 네, 그 연결고리가 정말 독특했어요. 네, 이 자료의 매력이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단순히 성공 비법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원리를 파고들잖아요. 맞아요. 직업적 고민이라는 작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네, 그 안에 인간 내면과 사회 구조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복도가 쫙 펼쳐져 있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복도를 한번 같이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짚어보시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문부터 열어보죠. 자료에서 1등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건 이게 단순히 머리 자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네, 단호하죠. 그러면서 정말 독특한 비유를 드는데 머리카락을 그 사람의 벼슬이라고 합니다. 아니, 벼슬이요? 머리카락이요? 조선시대 관직도 아니고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처음 들으면 누구나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벼슬은 당연히 뭐 사회적 지위나 권력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그 사람의 내적인 기운, 영적인 상태가 밖으로 드러난 상징, 뭐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내적인 기운의 상징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모든 게 귀찮을 때 머리 스타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질끈 묶거나 모자 푹 눌려 쓰죠. 그렇죠. 반대로 뭔가 잘 풀리고 기운이 넘칠 때는 머리에도 힘을 주게 되고요. 그러네요. 자료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성분들이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 때 미용실 가서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그 행동에 대한 해석이 아주 흥미롭죠. 보통 새로운 시작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은 다 귀찮다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바로 그겁니다. 일종의 포기나 단절의 신호로 보는 거죠. 와, 그렇게 보니까 또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네. 이 관점에서 보면 머리카락은 내면의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정성을 들인다는 건 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네. 자료는 이걸 그 사람의 질량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잠시만요. 거기서 또 질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낯설거든요. 하하, 네.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 물리적인 무게는 아닐 테고 혹시 뭐 그 사람의 존재감이나 내적인 힘, 약간 영적인 무게감 같은 개념일까요? 정확합니다. 아주 좋은 비유네요. 영적인 무게감. 처음에는 그 질량이 커지면서 남들한테 돋보이고 싶어서 화려하게 꾸미는 단계가 온대요. 네. 그런데 거기서 질량이 더 높아지면, 즉 내면이 더 성숙해지면 그 화려함을 넘어서요. 넘어서서 어디로 가나요? 오히려 차분하고 기품 있는 단아함으로 나아간다고 설명합니다. 화려함에서 단아함으로? 네. 결국 이 관점에서 보면 헤어 디자이너는 그냥 머리 자르는 기술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거의 뭐. 신성을 가진 인간의 내면 상태, 그 벼슬을 직접 가꾸고 관리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셈입니다. 거의 심리 상담가 같은 역할이네요. 그러면 진짜 1등 디자이너가 되려면 기술만으로는 안 되겠는데요. 당연하죠. 핵심 역량이 뭘까요? 역시 소통인가요? 맞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소통, 특히 손님의 말을 얼마나 잘 들어주는가에 모든 게 달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말이라는 것에 대한 이 자료의 핵심 철학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네. 말은 그냥 의사 전달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생산해내는 하나의 제품이자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다. 영혼이 말을 생산한다. 이 개념도 정말 독특하네요. 네,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이라고까지 주장하죠. 인간만이요? 네, 인간은 육신이라는 공장을 통해서 영혼에서 만들어진 걸 말이라는 완제품 형태로 세상에 내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비유가 정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가슴이 답답하다는 감정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 원인을 바로 여기서 찾습니다. 영혼이라는 공장에서 말이라는 제품은 계속 생산되는데, 이걸 밖으로 내보내질 못해서. 그렇죠. 배출하지 못하고 창고에 계속 쌓아두니까 내부 압력이 높아져서 답답함을 느낀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냥 마음이 좀 답답한 걸 가지고 병의 초기 증상이라고 보는 건 솔직히 좀 과한 진단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뭐 일시적인 감정까지 다 병으로 보자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자료에서 말하는 건 그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고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상태. 그래서 결국 집에 편안히 못 있고 밖으로 기어나가게 만드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네, 그 정도의 강한 압력, 이 상태를 환자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해소되지 않은 압력을 가진 환자들이 어딘가로 향하겠네요? 그렇죠. 가족이나 친구한테 말해봤자 잔소리나 징징거림으로 치부되니까 네, 막히는 거죠.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은 다른 곳을 찾아 나선다. 그게 바로 종교시설이나 상담소 같은 것이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일단 내 말을 막지 않고 들어주거든요. 일단은 들어주니까. 하지만 자료는 이 지점에서 아주 냉정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이건 역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임시방편이다. 네, 내면에 쌓인 압력을 잠시 빼주는 밸브 역할,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 과정에 대한 비유가 정말 날카롭고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처음 교회나 절에 가면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더 깊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더 많은 돈, 즉 헌금을 내야 한다. 네, 마치 친구한테 밥 사주고 술 사줘야 내 하소연을 더 오래 들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요. 네. 5만 원을 헌금할 때랑 30만 원을 헌금할 때 내 이야기에 대한 집중도가 달라진다는 식의 아주 신랄한 비유를 사용하죠. 와, 결국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의 시간을 돈으로 사는 행위라는 본질은 같다고 보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갑자기 카페에 몇 시간씩 앉아서 이야기하는 친구들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럼 이것도 정확합니다. 그 끝없는 수다도 일종의 압력 배출 행위로 볼 수 있겠군요. 네, 내면의 답답함을 어떻게든 말로 풀어내려는 필사적인 행위인 거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라 있다고요. 그렇죠.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쏟아내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압력솥의 김을 잠시 뺐다고 해서 솥 안의 내용물이 바뀌거나 불이 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 비유가 정말. 압력은 다시 차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카페 수다나 종교 활동이 일시적인 압력 해소는 되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압력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못하고 쌓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훨씬 심각해집니다. 단순한 환자를 넘어선다. 네, 그 임시 방편들로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압력이 누적되면 내면의 문제가 외부로 터져나온다고 말해요. 왜 불어요? 네, 정신적인 상태였던 환자가 구체적인 물리적 증상을 앓는 병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몸 안에 종양 같은 덩어리가 생기는 식으로요. 내면의 압력이 물리적인 질병이나 사고로까지 이어진다. 이거 정말 과감한 주장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병자가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이 바로 병원이고 여기서부터 현대 의학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는 거군요. 이 자료의 가장 날카로운 주장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현대 의사들은 병의 근본 원인인 내면의 압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그 압력이 터져나온 결과물인 합병증, 그러니까 종양이나 부러진 뼈만 고치는 수리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리공이라. 네, 병의 원인을 30년간 연구해서 근본적인 치료법을 찾아내는 박사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약물, 수술, 휴식 이런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증상만 완화시키는 기술자가 되었다. 그렇죠. 자동차 엔진이 왜 자꾸 과열되는지는 연구 안 하고 과열 경고등 뜰 때마다 냉각수만 붓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와, 그리고 이 관점이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나 수입 문제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또 논쟁적인 주장이라서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동의하거나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라 자료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들을 수리공 집단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수익 문제 때문에 국민을 방치한다고까지 말하는 건 네, 그렇죠. 이건 굉장히 공격적이고 논쟁적인 주장이거든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담긴 아주 강한 의견이라는 점을 저희도 분명히 인지하고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의사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대우와 수입을 얻게 되면서 자녀 유학이나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게 되었다. 네. 그런데 의대 정원이 들어서 의사 수가 많아지면
경쟁 때문에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 걸 우려해서 증원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들의 그 수리공으로서의 높은 수입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병들어가는 근본 원인에는 눈을 감고 있다는 아주 강한 어조의 비판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의 헤어 디자이너가 되려면 수리공이 아니라 박사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거죠. 손님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이라는 합병증만 다룰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쌓인 압력의 근본 원인. 즉,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기술로 머리를 고치는 수리공은 많지만 네, 하지만 손님의 내면까지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에너지를 다루는 박사 같은 디자이너는 드물다는 겁니다. 진정한 1등은 바로 그 후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자료의 최종 결론이군요. 맞습니다. 와, 정말 헤어 디자이너의 성공 비결이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인간 내면의 작동 방식, 그리고 현대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까지 파고드는 정말 거대한 여정이었습니다. 네, 모든 문제의 근원이 표현되지 못한 내면의 에너지, 즉 말에 있다는 일관된 시각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 자료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진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 원인을 파고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증상을 없애는 임시 방편에만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료는 말을 내면의 압력을 해소하는 거의 유일한 창구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말 이외에 우리 내면의 압력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생산활동은 없을까요?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는 음악을 만들고 또 누군가는 격렬하게 운동을 하면서 내면의 무언가를 쏟아내잖아요. 네, 그렇죠. 창작 활동이나 신체 활동. 어쩌면 그런 예술이나 신체 활동 역시 영혼이 만들어낸 에너지를 세상 밖으로 꺼내는 또 다른 형태의 말이 될 수는 없을까요?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